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교육방송부 ABS 아나운서 정지현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선거본부 측에서 후보 소개와 주요 공약을 10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38대 총학생회 선거본부 정보보 사회비행입니다. 후보 심태호입니다. 네, 저희 총학생회 선거본부 라이트는 총 7가지 챕터의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관련 공약들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캠퍼스, 학습 환경 개선, 클린 캠퍼스 조성, 그리고 문화, 체육 활동, 장려 공약들, 교내 시설 개선, 그리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할 수 있을 만한 공약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학생회 언론사 패널분들과 일반 참관 학우분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각 언론사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육방송부 보도부 기자 김진건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육방송부 PD부 김소민입니다. 아주대 학부사 기자 위시은입니다. 아주대 학부사 기자 권남효입니다. 아주대 영자신문사 기자 김형주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총학생회 정책 공청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공청회는 언론사 패널분들의 공약 및 비공약 부문의 질의응답과 일반 참가 학우분들의 질의 및 후보자들의 답변 과정인 기타 질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약 부문과 비공약 부문 모두 자유질의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시간 제한을 따로 두진 않겠으나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석의 일반 참가하고 패널분들의 의견과 견해는 본 언론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내 언론 3사의 5명의 패널이 각 공약별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후보자분들의 공약집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약인 활동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학부사 권남효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디에 게시할 예정이며 제작은 누가 담당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지금 총학생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통 채널이 저희 선거 측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스타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채널 등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과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홍보는 주로 행사 진행 후에 결과 보고 혹은 미리 홍보 혹은 소식 전달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 측에서 영상 촬영
전문팀, 전담팀을 꾸려서 제작을 해야 해서 영상 활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운동하는 것 또한 일반인적 소통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방향 소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 채널이 개설이 되게 되면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영상을 게시하면 이곳에서 학우분들께서 자유롭게 댓글을 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PPT 혹은 뭐 다른 사진으로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희는 더 양방향 소통, 쌍방향 소통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공식적인 행사 활동이 담긴 영상물이라면 방송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중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네. 아주대 언론사에서 정말 영상을 통해서도 되게 홍보 많이 해주신 거 알고 계시지만 저희 또한 영상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좀 사소한 초학생 행사 혹은 사소한 학생의 행사일지라도 학생들이 더 얘가 학생회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구나 그런 걸 좀 더 생동감 있게 알아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한 홍보 및 소식 전달이 되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공약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호흡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플러스 친구는 이미 계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의 의미하는 바가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플러스 친구 계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카카오톡 총학생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어떠한 긍지도 없고 그저 학우분들의 의견만 수용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아무래도 모든 아주대학교 학우분들이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든 행사나 아니면 간식사업 혹은 복지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이게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럼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정을 만든다는 건가요? 지금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계정을 만들어서 학우분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 효과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규정에 따르면 신고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이름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알트만을 위한 단발성 공약으로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규정에 따르면 신고수가 100명이 넘어갔을 때 이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알트만을 위한 어떤 단발성 공약으로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름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세 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기존의 페이스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겠다고 공약지를 명시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타 대학의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페이스북 운영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전략이나 자격점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페이스북 통해서 행사 결과 보고 및 행사 사전 소식 알림 등은 저희도 굉장히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스타그램은 감사한 거죠. 요즘 인스타그램
저희 20, 30대 대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 및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공략을 해서 인스타그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페이스북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대학 사회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저희가 없애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소통 채널을 확대해서 더 많은 학우분들에게 저희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 노출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더 홍보 효과를 얻어오고 싶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 수나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가 크게 다른 바가 없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대학생이 더 많이 이용하셔서 인스타그램 계정 방문도 이렇게 다시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나무숲에 보시면은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에 페이스북이 없으면은 모든 공지사항도 받지 못하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페이스북을 안 한다는 사람들의 그런 페이스북을 안 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소통 채널을 확대해서 한 명의 학우분들이라도 더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학내 공간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로등과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가로등 개선 혹은 확충이 가장 필요한 곳은 동서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간 지역은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학생들이 계단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다친 사례도 많이 있기에 그것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에 이제 동서관 쪽을 정호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단 같은 구역에도 불빛이 들어와야 이제 학우분들이 그 계단에 이걸 보고 해야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단 쪽에도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는 어느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CCTV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문에 CCTV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문이라고 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광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CCTV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정문에 CCTV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시설팀 최창기 과장은 가로등이 있음에도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는 학내에 나무가 많기 때문이라며 가로등 빛의 길이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설팀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있어서 가로등의 빛이 밝히지 못한다라고 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다녀야 되는 학교의 거리를 이렇게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답변 더 드리면 만약 가로등이 설치인 곳에 나무가 있어서 불빛이 막는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를 잘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럼 CCTV 관련해서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문 쪽에 CCTV를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문보다는 학내 곳곳의 외진 장소에 CCTV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문에 확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정문에는 필수적으로 CCTV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문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교통사고 문제죠. 정문에 통행로가 원곡으로 2차로 총 4차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생각보다 유심구 쪽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감속을 하지 않고 가속을 해서 밤에 되게 세게
빠르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혹여나 그런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증거 자료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진 곳에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지금 한 상태로 조금 더 필요하고 예산적인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문 밖에 교통사고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CCTV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학내의 문제가 아닌 학외의 CCTV 확충이 아닐까요? 정문 기준으로 밖에 일어나는 교외가 맞지만 정문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히 교내이기 때문에 교내 사건 사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와 협력해 주기적인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수원시의 빨간 캠페인에 동참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이번 질문해주신 빨간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번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학교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셨던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좀 더 많은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당연히 동참하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원 경기 남부경찰 홍보팀실 이정규 팀장님에 따르면은 빨간 캠페인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기 검침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원 지역 경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지, 불법 카메라 근절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빨간 캠페인이 인식 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 인식 개선에서 추가적으로 안전을 확보를 해서 수원 남부경찰서는 이런 빨간 캠페인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진행하는 대동제나 그럴 때에도 급하게 연락을 저희가 핫라인 같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부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학우분들의 안전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여섯 번째 공약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광교 중앙역으로 가는 통행로는 현재 교내 다산관 뒤편부터 해령공원까지 이어지는데요. LED 조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관 뒷길에서 해령공원 가는 길에 빨간색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통행로와 그 옆에 수풀이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녁이나 밤에 가다 보면 그 부분이 경계가 모호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를 해서 안전한 통행을 유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설치 범위가 해령공원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혹시 해령공원의 관할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해령공원 포함은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고 해령공원까지 가는 길, 빨간색 길까지 포장된 길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고 해령공원은 수원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산관에는 이미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LED 조명은 해령공원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령공원이 관할하고 있는 관할은 영통구청이고 그 영통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예산과 관계없이 수원시 영통구 관할로서 협의가 최우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의를 이끌어 나가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다산관에서 해령공원 가는 통행로의 길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저희도 그 목소리에
더해서 동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통행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운통구청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운통구청 주민들, 구민들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그 통행로는 주민들이 그 학생들이 통로를 지나가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LED 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에서 만약에 반대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정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대 학우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7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각 단과 대학이나 교학팀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서 프린트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학생회 차원에서 각 단과 대학마다 하고 있는 상이한 프린트 관리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단과대학이나 교학팀에서 프린트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프린트기가 지금 저희 아주대학교 학우분들의 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과대학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총학생회도 같이 하여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학생회가 총학생회가 함께하여서 더 나은 학우 여러분들에게 학습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단과대학이나 교학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학생회가 같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프린트기에서 추가적으로 프린트기를 설치하여 건물마다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적으로 프린트기 몇 대라도 설치를 하여서 조금이나마 학우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그것에 있어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그리고 교학팀까지 함께 하여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체계적인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도서관 담당자에 따르면 기존의 환기 시스템을 재구축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우려되고 재구축하더라도 원활한 환기 시행을 위해서는 도서관 주변 흡연구역의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아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도 뭐 환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 환기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해 볼 생각이고요. 환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벽다방 흡연 구역 개선의 공약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벽다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이제 저희가 공약 정책집에도 얘기했듯이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저희는 벽다방을 제일 큰 예시로 들었습니다. 벽다방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담배 연기가 열람실이나 혹은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어서 창문 개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벽다방을 크게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성검동 알트 성검동본부의 모토는 학교를 새롭게 바꾸자는 것이 아닌 학교에 지금 미흡한 점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9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임스 예비 졸업 사전 결과 항목의 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에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무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학팀 강경우 졸업 담당자와 정보 시스템팀 허택만 담당자에 따르면 학생들이 오류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사실 시스템상의 처리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는 수강 신청 이전, 그리고 이후, 그리고 정정 기간, 그리고 학기 말 이렇게 변경이 많다고 예상되는 시기에 두 세대의 컴퓨터로 2, 3일에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도 휴학이나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해당 시기에 반영이 되는데 해당 프로세스에서 후보자님께서 느끼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그 에임즈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우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에 예비 졸업 사진 결과 조회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졸업이 연기가 되었다. 졸업 요건이 채우질 못했다. 예비 졸업 사진 결과 조회. 네, 그렇게 게시글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점, 이거를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럼 해당 사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계획하신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해주신 그 문제 아니면 개선을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교학팀 팀장님들이 아무래도 각 교학팀이 그 담당하는 일이다 보니까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우분들과 교학팀 간에 이렇게 조금 간담회식으로 진행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정보가 오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좀 더 드리면, 일단 교무처 혹은 학과사무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는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혹은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과사무실 전화 받으신 분들이 정보를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분들에게 답변을 구했을 때 잘 모르신다는 이유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되게 학생들에게 좀 쌀쌀맞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과 교무처 그리고 학생들이 한번 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공약을 해보게 됐습니다. 10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0번째 공약을 보면 정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 방역 작업을 시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학교의 방역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현재 지금 용역업체를 통해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보면 정기적인 방역 작업을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방역 작업을 담당하시고 있는 총무팀 안영식 과장님에 따르면 현재 방역 작업은 법적 요건에 따라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정문의 날벌레의 원인은 방역 작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운동장과 정문 근처의 배수로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역 작업을 통해서 날벌레를 완전히 방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학교 학생 쪽 총무팀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방치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차원에서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학교 측에 요청을 해서 정기적인 2달이 아닌 더 많은
정기 방역 작업 실시를 해서 날벌레에 대한 피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한 번 방역을 하는데 약 2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더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빈도수를 높인다면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방안은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측과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당장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운동장 쪽에 있는 배수구에 있어서 날파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운동장 쪽에 있는 배수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역 작업을 한다면 피해가 감소하지 않을까요? 그 방역 작업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은 배수로를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배수로 안에 있는 물들이 악취가 발생을 해서 거기서 날벌레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역 작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대로 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 날벌레가 오전에 많았다는 문의가 있으면 그날 오후나 그 다음날 방역을 하러 가면 이미 자연적으로 날벌레가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일시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지금 여기 행정사고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기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 될지도 그쪽에서는 단편적인 임시 방면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에 계속해서 얘기가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학우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1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산관 식중독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6월 달에 일어난 다산관 식당 매점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태로 정말 많은 학우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는 이제 그 다산관 식당 측에서 거기 그쪽 담당하시는 분이 조치를 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산관 식중독 사태의 경우 현재 일단락된 사태이긴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된 상태입니다. 피해 여부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균이 발견됐지만 식중독 발견 이후 위생점검에서는 조리도구와 조리 환경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학식은 집단 급식소가 아닌 개인 업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존식을 통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즉, 조리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산관 식당에 계속적인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실제로 다산관 사태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이번 다산관 식당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제일 먼저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으로 크게 정말 100명이 넘는 학우분들이 일어난 것에 있어서 학생회가 발빠르게 대처했다는 점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조치가 그러니까 초반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에 저희는 학교와 학생회가 같이 해서 조금 더 이제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거나 이렇게 좀 해서 학우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측 입장으로는 경영대학 학생회와 총학생회가
학생들 사이의 중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영통구청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과정이 더뎌졌다고 얘기합니다. 즉 학생의 신고가 아닌 학생 단체의 신고로 발생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단체가 신고하기 전에 우선 학교에서 먼저 그 문제점 인지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에서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더 크게 번진 사건을 학생회가 잘못해서 더 크게 번졌다라고 보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드는데요. 학교 측 입장은 학생들의 신고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학생 측에서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대 학생회와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도 실제로 신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무처에서 학생회를 통해서 학생 사회를 통해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학교에는 어떻게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난 프로세스에서는 일단 피해자 조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된 후에 그리고 이제 원인을 찾아가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으면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생점검을 담당했던 영통구청에 따르면 학생 식당을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 않는 이상 주기적인 점검은 불가능하다며 주기적인 점검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다른 기관의 점검을 나아가야 하는 제한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있어서 식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학우분들의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식당에 되게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식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좀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과의 협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과의 협력은 이제 식당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환경안전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을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실추된 식당에 왜 정기적으로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학생들은 이미지를 실추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빈도수를 통해서 환경 점검 혹은 원 점검을 해서 다시 식당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조합 유시대 팀장님은 지금 현재에도 소비조합 측에서 개인 업체나 식당 쪽에 주기적인 점검과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은 사건은 결국 터졌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점검 및 조사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터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 또한 나서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에 대해서 환경 점검 및 이제 제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진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라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시험 기간에 되면은 이제 학생회실이나 보고 쓰레기통에 막 이렇게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화원분들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상당히 치우기가 힘들고 상당히 치우기가 힘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돼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주면 치우기가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학부분들과 미화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학교에 더 깨끗한, 더 클린한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환경미화원분들과 경비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이러한 시험기간에 집중적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문제는
학생회 측에서 간담회를 환경 미화원들에게 열어서 개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식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각 건물마다 일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한 후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지 파악한 후에 인식 개선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럼 혹시 수월제 당시에 땅 따먹기를 했던 그 테이핑이 제대로 뜯겨지지 않아서 환경 미화원분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 따먹기의 테이프를 제대로 치우지 않은 거는 그걸 주최했던 주최 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불만을 받기 전에 애초에 조치를 먼저 잘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어서 환경 미화원들이 직접 가서 사과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의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저희의 잘못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이런 잘못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해서 더 깨끗한, 더 쾌적한 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13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총무팀 신영석 직원에 따르면 현재 체육관, 헬스장과 운동장, 그리고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관해서 학우들의 불만이나 요청이 들어올 시 검토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체육시설과 관련한 담당 직원과 이용하는 학우들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약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문제로 인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총무팀의 답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면 상황이 나오고 주말에 외부 업체가 사용을 되게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시설적인 문제에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농구 소학회 팀들 혹은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 골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헬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체육관 기구가 좀 많이 노후화되었다, 체육관 기구가 좀 많이 이동하기 있어서 불편하다라는 점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체육관 헬스장의 리모델링이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리모델링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은 불과 3, 4년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노후됐다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헬스장 리모델링은 헬스장의 뭐 거울의 위치를 바꾸든 혹은 벽지를 바꾸든 이런 식의 리모델링이 될 수 있지 기구 전반적인 교체가 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구 전반적인 교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에 의한 노후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헬스장 리모델링은 헬스장 기구 리모델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많은 소학회나 동아리에서 학교 운동장을 예약하지 못할 경우에 근처의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교회 시설을 중개하는 것이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학교 운동장 시스템을 예약을 하지 못해서 교회로 나가는 학우분들에게 어쨌든 제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할인의 혜택이나 혹은 뭐 추가적인 이용 같은 부분을 제휴를 맺어서 교회로 나가시는 학우분들에게 조금 편의를 제공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휴를 하는 대상은 개인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소학회나 동아리 같은 단체의 대상인가요? 아주대 학우분들 전부를 위한 제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내에서 소학회 및 동아리 차원에서 연극이나 밴드 공연과 같은 문화 공연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내의 문화시설 활성화가 아닌 외부 제휴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내에서 문화
활동을 위한 소아케미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문화 활동 및 문화 시설을 총학생회 제의를 맺게 된다면 그분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화 공연을 진행하는 동아리나 소학회에게 외부의 문화 시설을 제휴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학교 시설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 것도 그렇게 보시는 바가 같습니다. 15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흡연구역 재배치에 관해 36대 총학생회 아모르와 37대 경영대학 학생회 비비드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해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불편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전 공약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내에서 흡연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정확히 이제 모든 학우들이 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나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흡연구역 근처에만 가야만 흡연구역이라는 이정표가 있고, 그리고 비비드 경영대학에서 비비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산관 뒤편에 있던 흡연구역을 도서관 쪽 주차장으로 도서관 주차장이 아닌 다산관 뒷길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흡연구역을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옮긴 게 아니라 원래 흡연구역이 그 총무팀에서 이제 그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준 공지된 흡연구역이 14곳인데 그 중에 한 곳을 없애고 13곳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을 없애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른 예시로 들어보자면 다산관 등나무 다산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흡연구역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쪽이 전부 다 원래는 흡연구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학우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홍보와 그리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흡연구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암묵적이었던 흡연구역이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을 없애고 좀 더 확실한 흡연구역을 정착하겠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암묵적인 흡연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학우들이 계속해서 제기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그런 흡연구역도 지금 재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제기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어디가 흡연구역인지 알 수 있게끔 기준을 세워서 학우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것을 이제 흡연자분들과 비흡연자분들 모두에게 좀 이제 서로를 위한 그런 흡연구역을 재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6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게시판의 범위가 모호한데 게시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부착 방식을 변경하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게시판 부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은 이제 학생사회에서 학생들이 게시판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학 게시판, 율곡관, 성호관 게시판이 우선적으로 좀 확실한 체계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호대교 게시판과
성호관에서 율곡관 올라가는 길에 있는 5개 게시판을 보시게 되면 좀 홍보물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홍보물을 뭐 사전에 그 담당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덧붙인다던가 혹은 자신의 홍보물에 방해된다고 찢어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 좀 책에 좀 잡게 된다면 더 깔끔하고 더 잘 보이는 게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게시판이 교체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지금 있는 게시판에서 다산관 1층에 다들 다산관 1층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가는 그 게시판 쪽을 보시면 클릭형 게시판처럼 지금 게시판을 조금 바꿔서 조금 더 깨끗하고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혹시 35대 총학생회 A+ 당시에도 이러한 게시판 교체에 대한 공약을 내신 걸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약 하나의 게시판을 교체할 당시에 드는 예산이 6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 문제로 인해 무산이 되어 있는 바가 있고요. 또 교내 실내 게시판의 경우에는 각 건물로 이미 제한이 되어 있고 각 건물별 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총학의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게 게시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건물 내 게시판은 학생회가 운영하는 게시판도 있고 교학팀에서 운영하는 게시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회 측과 그리고 교학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17번째 공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휴식 공간 창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신 구체적인 이유와 어떠한 식으로 창출을 하실 것인지 방식이 궁금한데요. 저희 교내에는 상당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라고 우선은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다산관, 여기 이제 다산관에서 신학생회가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 왼쪽에 그렇게 테라스처럼 의자를 테라스처럼 배치를 해놔서 거기서 이제 학우분들이 이제 식사하시고 거기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서 팀플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환경 개선을 저는 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느꼈고 근데 이런 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저희 지금 교내에서 너무나 좋은 공간을 두고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 신학생회관 광장과 그리고 텔레토비 동산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텔레토비 동산과 신학생회관 광장은 학교 행사 혹은 단과대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냥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하여 그래서 많은 학우분들이 좀 와서 쉴 수 있게끔 그런 휴식 공간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팔달 동서가 혹은 사다보 가는 길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관에 있는 다산관 여기 왼쪽 길에 있는 테라스 같이 좀 구비를 해서 학우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휴식 공간을 창출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단 야외보다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강의동이 더욱 적합하다고 느껴지는데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산관 앞에 있는 로비에 의자를 더 설치를 한다거나 율곡관 매점에 더 많은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꼭 야외 장소를 선정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비어있다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신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버려지고 있는 저희 교내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려지고 있는 공간을 이렇게 그냥 보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활용을 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미 도서관 앞과 성호관 주변의 테라스의 사례로
야외 공간인 만큼 쓰레기 처리 등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텔레토비 동상과 신학광장의 휴식 공간 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식 공간에 있어서의 쓰레기의 문제는 무엇을 먹었을 때 그것을 그곳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테이블이나 의자 혹은 현수막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혹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장려하는 방식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네, 18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라인의 대상과 담당 주체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아주대 학교에 장애 학우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학습 환경이나 좀 더 나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 있는 장애 지원센터와 그리고 장애 학우 인권 동아리인 하모니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네. 기존에도 장애하고 도우미 활동 시 어려움이 생기면 장애지원센터로 연락을 취하라는 사전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제시하신 공약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라인을 구성하시는 것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지원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반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정규 시간 이외에도 장애 학우분들이 학교 교내에서 위급한 상황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한 같이 대비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을 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애 학생 지원센터 측의 자문을 보한 결과 센터 측이 가진 한계인 부분이 교육 분야와 생활 분야를 도우미 학생을 통해서 분담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라인의 핵심인 상시 기능을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정규 시간 이제 09시부터 18시까지는 총실을 지키려고 총학생회실에 상시로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 인원들 통해서 한라인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정규 시간 이외에는 장애 학우인권 동아리 하모니와 함께해서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뭐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든지 혹은 다른 뭐 기교과 아주분류 점수를 준다든지 통해서 그분들 모집해서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한라인의 담당 주체는 하모니 자원봉사자와 총학생회 측 맞습니까?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정확하게 협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공동 주체 혹은 총학생회가 주체가 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열아홉 번째 공약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실 문 앞에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분실물 보관함의 위치가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재분실에 대한 우려를 대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정규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총학생회실 총실 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규 시간 이외에는 신학생회관 1층의 경비원 분들에게 이제 협의를 하여 그곳에 이제 분실물 보관함을 이동해서 그쪽으로 이제 분실물을 넣으면 재분실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현재 우리 학교 분실물 처리 담당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재
서비스 센터에서 관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학교 규정에 위반한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분실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해당 공약을 제시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서비스 센터는 6시 되면 그분들이 퇴근해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외 시간, 정규시간 외에 그렇게 이제 분실물 보관하는 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학생분들이 분실물에 대해서 다시 이제 찾는 것에 더 쉬운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아주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꾸 제가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을 예시로 들어서 좀 그런데 아주대학교 대나무숲에 하루에 2건 이상 분실물에 관련한 내용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20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용품 자판기의 담당 및 관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숙사를 제외하면 다 총무팀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총무팀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성용품 자판기는 과거 총학생의 공약을 일원으로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설치한 후 인수인계의 문제로 관리 조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총무팀 측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업체의 취재 결과 여성용품 자판기는 카드리더기에 지불해도 한 달의 수익이 약 15만 원으로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판기의 수리와 보수는 담당 업체와 논의 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카드리더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해당 공약은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 여성용품의 가장 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카드 리더기를 설치를 했을 때 수익이 15만 원밖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업체의 문제고 결국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방안이고요. 그리고 카드 리더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현찰 동전이 없어서 소비를 하지 못하니 그곳에 계속 여성용품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환이 되지 않아서 소독이 되지 않은 곳에 오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와 순환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카드 리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사 패널들의 공약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약 중에 교육과 강의에 대한 공약이 정확한 학사정보 제공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교육과 강의를 위한 고민보다는 학사 처리나 졸업이라는 다소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 해당 공약이 가장 우선순위로 논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전체 공약 중에 교육과 강의에 대한 공약이 정확한 학사정보 제공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교육과 강의를 위한 고민보다는 학사 처리나 졸업이라는 다소 지역적인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 해당 공약이 가장 우선순위로 논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는 입학만큼 중요한 게 졸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원하는 대로 졸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교육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공약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학교 교직원과 교수들이 모여서 강의의 질을 높이고 강의의 발전을 위해 TF를 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로서 노력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학생 대표로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TF팀이 할 수 없는 부분, 학생들이 이제
뭐 조그마한 사소한 불편 사항까지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TF팀에 넘겨드리는 것이 저희가 학생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내 현안 중에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학교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 홍보에 대한 고민이 제시된 공약이 담겨 있습니까? 이것은 공약에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 학교가 매년마다 슬로건이 현재 바뀌고 있고 이것이 조금 이게 좀 확실한 슬로건과 확실한 이제 뭐 방향성이 잡혀있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아주대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아주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을 통해 다수의 공약들의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실행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에 공약 실현에 있어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하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공약집에서 의도한 것은 저희는 공약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공약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방향이 확실하다면 과정이 조금 뭐 바뀌고 다양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정책집에 이렇게 실게 되었습니다. 부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후보께서는 당선이 되시면 내년 공간관리위원장을 맡게 되십니다. 차기 공간위원장 후보로서 감사위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위의 공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아직 지금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실정인데 감사위는 정치기구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그런 정치기구로 인정되지 않은 곳을 위해서 감사위실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별다른 변화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늦어진 2분기 감사로 감사위원장이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는데요. 우리 학교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보완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가 학생사회로 완전히 독립된 게 올해부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첫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다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주대학교의 감사위원 시스템은 정말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더 미흡한 점 보완을 해서 더욱더 좀 깔끔하고 잘 원활한 감사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화장실 좀 다녀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